대책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장덕준 님도 하루에 5만 보를 걸었다는 게 전 이해가, 보통 하루에 10,000보 걸었다고 해도 정말 많은 걸음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10,000보는 건강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택배 관련 노동자들에게 5만 보는 죽음을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멈추기 위한 노력은 결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2020년에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서 좀 과로사가 발생했잖아요. 네. 10명 넘게 사망을 하셨는데,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많이 사회적 논의로 드디어 좀 떠올랐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회 요구가 강해졌고, 택배 노동자 그 과로사 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네. 2차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네. 알고 있는데, 이후에 좀 그렇게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좀 택배 노동 환경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그것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그 택배 물량이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노동 시간이 꽤 많이 급증을 하고, 과로사 문제가 상당히 이제 이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좀 커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명 넘는 그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했고, 물론 이게 노조나 저희 택배 과로사 대책이 차원에서 확인된 거지, 확인되지 못한 과로로 이제 사망하시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테니까 더 많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분명히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피해를 받아오고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이제 작년부터 구성이 돼서 열심히 다양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택배 과로사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다. 그 부분을 이제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정부까지 나서서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노사, 정부,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2차례 합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1월에 1차 합의를 했었는데, 근데 1차 합의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게, 택배 노동의 한 그 노동 시간의 40% 정도 차지하는 게 분류 작업이라고 해서 택배 물건은 분류하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책임진다라고는 합의를 했지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까지는 1차 합의에 들어가지 않고 후속과제로 좀 남겨둔 부분이 있었어요. 1차 합의가 됐던 1월 이후에는 이제 크게 노동시간 변화 없이 과로사도 반복되었던 측면이 있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6월 2차 합의에서 내년 1월부터 이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온전히 책임진다라는 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분류 작업을 책임지는 것과 함께 주 노동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조정한다라는 거나 그 여러 대책들이 있긴 했지만은, 핵심은 어쨌든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 작업도 덜고 노동 시간도 줄고, 그거에 따라서 과로사도 좀 예방될 거라는 기대는 있긴 하지만 1월이 되지 않아서 시행이 좀 되진 않은 상황. 당장의 택배 현장에서의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하면은 내년 1월부터는 택배 노동자들의 이제 과로가 상당 부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1월이 되면은 그래도 과로 문제 같은 게 많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좀 여전히 2차 합의까지 이뤘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간사님이 그 참여연대 글로 올려주셨던 이달의 참여연대 과로사주범 야간노동 이젠 없애자라는 데서 사회적 합의의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좀 그 글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고용 노동자인 이제 택배 노동자, 택배 기사분들의 노동 시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택배 노동의 과로사를 좀 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과로사도 많이 연인으로 지목되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까지는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택배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분들만이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물건들을 분류하고 옮기고 하시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자분들도 사실 택배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에서 이제 물건들을 운송하시는 간선 차량 운전자분들도 그렇고, 좀 광범위하게 택배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그 사회적 합의에서는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뭐 노동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쿠팡에서 일하시다가 과로사 하시고, 이제 장덕준님이라고 계시는데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이 사회적 합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로사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야간에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택배 노동자분들도 노동 시간이 워낙 이제 심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 노동이라는 게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야간 노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2급 발암물질로 야간 노동은 규정이 되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랑 다르게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한다는 게 밤 10시 이후에 이제 그런 야근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정도 가산해서 가산임금을 주는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야간 노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산임금을 받으니까. 가산임금이라고 하는 게 야간 노동에 대해서 오히려 근절하는 게 아니라 야간 노동을 촉진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2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되는 야간 노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제도가 전혀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과로사로 상징되는 택배 노동자분들의 상당수가 야간 노동을 하고 과로로 사망을 하셨고,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동안 한 9분 정도 돌아가셨는데, 이 9분 중에서 5분 정도가 야간 노동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야간 노동이 과로사를 야기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회적 합의에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한계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야간 노동 부분에서 분명히 배제돼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은 한편으로 우리 시민들은 편리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생기면서 오늘 주문하면 당장 내일, 뭐 오늘 새벽에 받아볼 수 있고, 또 요즘에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주문하면 뭐 새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받아보는 이용자들의 어떤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야간 노동의 위험성,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당일 배송, 뭐 로켓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편리하고 이제 금방금방 배송을 받는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라고 당연히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받는 택배가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배송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은 총알 배송으로 빠르게 받는 게 즐겁거나 납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아요. 내가 받고 있는 이 빠르게 오는 택배 배송이 사실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그리고 과로로 인해서 사망의 위험까지 있으면서 내가 배송을 받는 거야? 나 괜찮아. 우리가 이제 택배 노동자들 관련돼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캠페인 할 때도 늦어도 괜찮아요. 건강하게만 배송해주세요. 이런 거는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작년 이제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줄일 수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배송이 지연돼도 괜찮습니까? 했을 때 90% 정도에 달하는 시민들이 당연히 괜찮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야간 노동이 왜 문제인지, 이거를 왜 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빠르게 좀 나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야간 노동에 대한 이런 금지 혹은 제한이라고 하는 게 모든 야간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야간 노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경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야간 노동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야간 노동을 해야 될 곳에서는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마련할 수 있을 거고요. OECD 국가나 외국 유럽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야간 노동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14일 이내로만 야간 노동을 시킨다거나, 뭐 이틀 연속으로 야간 노동을 하게 되면은 48시간 이상 쉬게 하거나, 혹은 이제 야간 노동을 좀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 특수 건강검진 노동자가 받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ILO 같이 이제 그런 협약에서도 있기도 하고 야간 노동 협약에도 있기도 하고요. 국제 표준처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필수 야간 노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생하는 야간 노동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 미화가 지금 개선이 되고 야간 노동이 줄고 있는 것처럼 택배 노동도 충분히 야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고, 그거는 온 시민 사회가 당연히 동의하는 수준이 되게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로사 문제는 진짜 보도를 너무 안 한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안 할 수 있나? 어느 수준이냐면 정말 단건으로 그냥 죽었다, 뭐 숨졌다 이런 단건 보도를 하거나, 이게 숨졌는데 쿠팡 측 입장을 보니까 이게 정말 과로사인지 알 수 없다. 택배 뭐 배치된 지가 이틀밖에 안 됐다더라. 쿠팡이 직속으로 고용된 사람 아니고 어디 하청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아니라더라고. 이런 식의 보도가 좀 주를 이루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간사님은 좀 보도 행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제지들의 이제 택배 관련된 보도가 그 무관심을 넘어서 되게 악의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쿠팡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올 때도 쿠팡이 뭐 잘하고 있다, 혹은 쿠팡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들,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3개월, 9개월, 12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쪼개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휴대폰 반입 금지를 하는 인권 침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게 전혀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열악한 그런 창고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보도를 하지 않고 무리한 뭐 요구를 택배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면만 들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좀 악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지 보도를 최근에 보면 택배 노조를 이렇게나 열심히 다룰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김포 택배 대리점주 분과 노조 간의 그 갈등, 그 대리점주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노조의 대리점주 괴롭힘이 굉장히 상당했다, 욕설을 어느 정도 했다, 무슨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정말 많았어요. 보도 가치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고 보도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간사님은 이 보도들을 보시고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보도는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은 그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느 원인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택배 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들이 비단 이번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느 사업장에서든 기본적인 이제 노사 갈등이나 여러 가지 노동자 사이 갈등도 있는 건데, 이 안에서의 갈등을 되게 증폭시키고 단순하게 택배 노조를 악마시키는 방식으로 악용을 하게 되는 건 되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결국은 을들과 을들의 갈등처럼만 지금 비치게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를 제대로 이제 노조 쪽에 혹은 노동자 측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었던 거고, 꼭 택배 노조 혹은 어느 이제 대리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 택배사, 자원을 가지고 있는 택배사가 나서지 않으면은 을들과의 갈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의 해결책은 결국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택배 원청이 나서야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택배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원청의 당연히 지원이나 결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안에서의 이제 수수료 배분 같은 경우도 대리점주나 택배 노동자들은 결국 을이고 병이잖아요. 을과 병이 결정할 수 없고 갑인 택배 원청이 나서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갑은 썩빠지고 을들 간에 혹은 을과 병 간의 갈등만 부과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의 갈등, 대리점 내에서의 갈등을 다뤘을 때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청이 계속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을들 간의 싸움으로 계속 몰아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깊이 있는 좀 보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 갑인 원청 택배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그리고 택배사가 이 문제에 책임지고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그런 심층 있는 좀 보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추석에 명절 선물을 정말 많이 쏟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보낸 선물이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배송되는 거 전혀 원치 않고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